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의 악행에 대응하기 위해 뭉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서양 동맹으로 불리는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문제 삼으며 중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신장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탄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중국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신장에 있는 중국 관료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잔혹행위가 벌어지는 한 중국 당국은 중대한 결과에 계속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도 인권 유린 등으로 문제가 있는 중국 관리들과 단체를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의 중국 제재는 30년 만의 결정으로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EU의 제재 조치는 유럽에 많은 돈을 들인 중국 입장에서 엄청난 뒤통수를 맞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치의 강도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U는 회원국 내에서 중국의 자산을 동결하고 항공 여행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간 유럽연합은 중국과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맺어왔으나 지난해 홍콩의 국가안전유지법 제정에 대해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EU와 중국의 밀월 관계가 변화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로이터도 이번 EU의 결정으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방 진영이 합심한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이 각종 쟁점을 둘러싼 이견과 충돌 속에 공동 성명도 내지 못한 채 종료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또한 토니 블랭컨 미 국무장관이 나토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날에 맞추어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중국 대응 전선에 힘을 실었다는 점에서도 중국에 대한 변화가 분명 있기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자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EU가 우리를 향해 제재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 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중국의 사이가 틀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 있던 중국계 자본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축구리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던 중국 기업이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유럽에 있던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기업은 중국의 수닝그룹입니다. 중국의 수닝그룹은 가전제품 전문 소매업체로 백화점과 편의점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이마트처럼 수닝은 중국 전역에 많은 대리점을 갖고 있는 종합유통업체입니다. 중국 국내 민영기업 순위로는 작년 기준 13위에 해당하는 큰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이탈리아 축구클럽 인터밀란의 구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수닝은 2016년 인터밀란을 인수한 이후 지난 4년간 인터밀란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년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의 챔피언인 장수 수닝 구단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2019년 일본 면세점 운영업체인 라옥스를 인수하고 프랑스 까르푸 중국 법인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확장은 코일9 확산 여파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 순손실은 39억 위안, 한화 6,80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수닝은 오프라인 가전제품 매장 상당수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3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 투자도 완전히 망했고 코일9로 다른 중국 기업들에 투자한 돈도 회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닝의 재정난은 회사가 그간 진행했던 축구클럽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닝그룹이 유럽 축구에도 투자한 돈이 커서 그 여파가 전 세계 축구에 적지 않게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수닝그룹에 큰 수익을 주던 인터밀란 역시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탈리아 명문 구단 인터밀란은 구단주 수닝의 자금난의 여파로 현재 세리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이적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공격수 로멜로 루카쿠의 이적료를 제때 맨유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루카쿠의 이적료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여전히 큰 액수가 남았고 또 지급이 연체되면서 추가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수닝은 간판 스타 로멜로 루카쿠를 다시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럽 축구리그까지 민폐를 끼친 수닝그룹은 중국 축구리그에 투입된 돈도 다 회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수 수닝은 지난 2월 28일 구단 공식 웨이보에 통제 불가능한 여러 요소들로 인해 축구단에 대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 구단 운영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중국 프로축구리그 우승을 거두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구단까지 갑자기 해체하고 선수단을 내보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장수 수닝 축구클럽에는 약 900억 원의 부채가 쌓였다고 합니다.
장수 수닝은 지난 2016년 무려 668억 원이라는 아시아 역대 최다 금액으로 알렉스 테세이라를 영입했고, 브라질의 조우와 첼시에 있던 하미레스를 영입하여 웬만한 유럽 클럽 뺨치는 공격 라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선수들과 함께 감독으로 파비오 카펠로를 임명하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2020년에 리그 첫 우승까지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투자를 하는데 중국 리그에서 우승을 못하기도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리그에서 우승을 한 지 3개월 만에 모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급작스러운 해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까지 장수 수닝 소속이었던 이탈리아 국대 출신 공격수 에데르 마르틴스는 갑작스럽게 실직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인터밀란을 떠나 장수 유니폼을 입은 그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3시즌을 뛰며 32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2020 시즌 20경기에서 9골로 팀의 첫 CSL 우승 트로피를 선사한 1등 공신입니다. 에데르는 최근 인터뷰에서 구단은 모든 직원과 선수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연봉 액수를 떠나 다른 구단에서 뛰는 것을 막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수들은 몇 달 동안 호텔에 갇혀 우승까지 차지해 수닝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했고 합당한 대우조차 없었다. 항상 수닝 구단 수뇌부들은 거짓말을 해왔고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적 제한도 막으면서 갑자기 구단 해체 선언 뒤통수라니 역시 중국이 중국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에데르는 새 팀을 다시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과 대부분의 선수단들은 보장된 연봉과 우승 보너스를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국유화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145억 위안, 한화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수닝의 지분 23%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분 인수 후에는 법적으로 특정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돼 결국 수닝이 실질적으로 국유 기업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이 자금난이나 경영난에 처한 민영기업의 지분 전체나 부분을 인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너질 위험에 놓인 기업을 국가가 나서 구제하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수닝과 같은 사례들이 모여 결국 중국발 경제 위기에 다다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닝뿐만 아니라 중국 축구단에 투자한 중국 기업 다수가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텐진 테나이, 텐진 테다, 랴오닝 홍윈 등 여러 팀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광저우 헝다, 산둥 루넝 등 상위권 강팀도 선수단 월급을 제때 못 줄 만큼 쪼들린다는데요. 축구 광인 시진핑 주석의 환심을 사려고 축구팀을 창단한 기업들이 방만 운영 끝에 코일구라는 철퇴를 맞고 주저앉은 모양새입니다. 결국 시진핑 때문에 무리해서 투자했다가 역으로 시진핑에게 빚을 선물해준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슈퍼리그가 선수들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셀러리 캡을 도입하면서 거액을 벌기 위해 모여들었던 축구 스타들의 대탈출 러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셀러리 캡은 외국인 선수 1명의 연봉 상한선을 약 40억 원으로 제한하고 구단 외국인 선수 연봉 합계는 약 133억 원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수백억 대를 받는 선수들의 연봉이 약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승점을 삭감하는 징계를 받으며 연봉 상한을 넘는 선수는 출장 자체가 불가합니다. 심지어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면 구단의 강등과 선수의 2년 출전 정지도 가능하다는데요. 역시 중국 공산당에 맞는 규정인 듯 보입니다. 게다가 축구 팀명에도 기업명 사용을 금지하면서 투자 가치로서의 의미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까지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를 만들겠다는 시진핑의 축구 굴기는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갑자기 해체된 장수 수닝 덕분에 한국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2021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포항 스틸러스가 플레이오프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은 최근 모기업이 구단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장수 수닝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포기하며 포항이 본선으로 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던 중국 축구리그가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대탈출 러시가 이어지자 일부 외국인 선수들은 K리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K리그가 다시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더욱 발전하는 K리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